자, 일단은 밖에 붙어 있는 거 봐서 알겠지만 수요일 날 보충 있습니다. 빨간 날 똑같이 이제 있는데 화목반 애들도 똑같이 다 들어와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는 범위는 뒤에 쪽에 있는 그 50문제짜리 정리 있거든. 그거까지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나가는 범위는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구간이고, 일단은 시험 자체가 이렇게 4월 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쭉 넘어가가지고 진도 마무리. 지금 4월 10일 날은 사실상 진도는 그냥 누락시킵니다. 한번 나가는 거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 시험 대비만 보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문제 풀기만 하고 가면 되는데, 빨리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 1시간 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 점심 조금 일찍 먹고 오셔요. 시간이 도저히 안 맞더라고, 아무리 맞춰도. 오케이? 됐죠? 준혁이 수요일 몇 시? 12시라니까? 12시라니까? 수요일날 빨간 날이에요. 수요일날 몇 시? 12시라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 겨, 이씨. 갑시다. 자, 오늘 1학년 애들도 막 그런 걸 하는데,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쫓아가는 것부터 뭐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데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호를 포함한 등식의 형태의 종류 중에 하나고, 미지수가 있을 때에 X자리에다가 숫자 대입했을 때 참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되는 등식의 형태라는 거, 뭐 부분들은 어렵진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유형 2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방정식의 정의가 다시 한번 뭐라고? X 값에 따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입을 하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상당히. 이게 고3까지 넘어갈수록 점점 그 효과가 남아있어, 계속.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초등학교 특히나 뭔가 문제를 읽고 대입해서 정답을 유추해내면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 기억이 좀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초등수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은 직접 계산해서 정답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사실?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야. 대입을 하는 행동도 우리는 수학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거고. 됐죠? 근데 방정식의 정의만 해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대입을 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의 형태라는 거. 이때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근 또는 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럼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해가 주어지거나 근이 주어지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다들 뭐라고 해? 대입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왜? 왜 해가 주어지면 대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보통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해가 뭐라고 했어? 대입했을 때 해가 참이 되는 X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해가 주어지면 왜 대입을 해? 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쓰임새가, 원래 있던 쓰임새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인 거 아니야? 걔 자체가. 그러니까 X값이라고 하는 그 해 자체가, 목적 자체, 얘의 목적성 자체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주어지면 왜 대입해?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답은 사실 해 자체가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것이니까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x에다 그대로 2를 대입을 해주면은 여긴 안 되고요. 4 대입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했더니 아이고 안 되고요. 1 대입했더니 안 되겠고 2분의 1 대입을 했더니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5번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 지금 굳이 계산을 할 땐 아니니까 안 보여준 것 뿐이고,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는 것은 문제에서 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해의 정의를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대입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 한 번 더 6번입니다. 자, 이번에 6번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한 근이 주어졌대. 뭐 해주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자. 대입을 하면은 왼쪽부터 마이너스 2는 4 해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8을 계산한 값이 0, 16 더하기 2a를 계산한 값이 0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을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점점점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여주고 정리하면서 느낄 법한 건 뭐냐면은, 문제 읽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 이게 학년이 지나갈수록 느끼다가 언제 느끼냐면은 졸업하고 느껴. 그 말이 맞았네요. 이런 느낌이야. 그때 그 전까지 그걸 몰라.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 쌤은. 니네가 문제를 못 푸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때 문제를 쫓아가 보면은 읽으면은 뭔가 시키는 말이 있어. 그걸 하면 돼. 그 지침서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조난됐어. 영화인데 영화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랑 이렇게 조난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막 어떤 누가 모르는 함정에 이제 막 뭐 빠졌다 뭐 이런 뭐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거기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나아가서 탈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영화의 내용 전개상 약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주는 무슨 힌트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찾기도 하고.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무언가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시험은 없어. 분명히 묻는 물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물음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분명히 한 근이 x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입을 해서 정리해서 만족하는 a 값을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a 값을 구해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값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죠? 만약에 다른 한 근을 물어봤다면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해줬으면 될 것이고. 됐죠? 설명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 뭐야? 뭘 보고 대입을 하라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 한 근을 보고 대입해야지. 한 근을 보고 대입해야지. 응? 8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다시 문제 8번을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x는 a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할 거야? 한 근이 x는 a라고 하니까 x자리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다루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제곱이 4a 빼기 1이라는 거. 두 번째는 a제곱 빼기 4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첫 번째 방식은 조금 더 기초적인 방식인 대신 조금 공정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대로 a제곱이 4a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한 걸 풀어내주면 어떻게 돼? 앞에부터 4a 마이너스 1 빼기 4a 더하기 3이 되겠고 4a가 없어지면서 계산 결과 2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을 일단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뒤에를 봤더니 이번에는 뭐래요? a제곱 빼기 4a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다시 한번 요 줄에서의 a제곱 빼기 4a 줄 더하기 3이니까 요 자리에 있는 a제곱 빼기 4a가 마이너스 1이므로 계산하면 2가 되겠죠. 답은 당연히 똑같은데 지금 한근을 대입해서 2차 형태, 나온 2차 형태를 가지고서 문자인 a제곱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요 유형 8번의 핵심부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파트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문제들은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인수분해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근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한 다음에 다른 한근이니까 아까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3번입니다. 자, 중근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중근을 갖는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 뭘까? 근이 같은 거. 그래서 같은 말로 중복되는 근이 나온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근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현재 풀어주고 있는데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는 0의 상태가 되겠고 그럼 앞에부터 x 값이 a이거나 이때는 x 값이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떨어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x 빼기 a의 어떤 상태? 제곱의 상태로. 그러면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을 똑같은 x가 a라고 하는 근을 두 개를 만들어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랬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두 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a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는 a라고 쓰고 중근이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이 어떤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상태여야 한다는 거. 근데 이 23번 관련 유형에서 문제를 못 풀어내고 있다? 그 얘기는 인수분해 단원에서의 완전 제곱식을 골라내는 과정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진짜로 숙제량만 똑같이 맞추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만 어필을 해도 그 이상으로 할 게 없어. 생각보다. 물론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 과정에서 얘가 완료가 됐어. 그럼 말이 바뀌었잖아. 그럼 그대로 이행만 해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다? 인수분해 하라고. 여기 x제곱 빼기 9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합차가 가능하겠고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3은 0이 되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의 형태가 x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디귿의 경우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1 빼기 x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인 상태니까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리을의 형태는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상태가 되겠고 이 녀석은 2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를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어려워하긴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는 것과 곱셈 공식을 하는 이 두 가지를 적용을 둘 다 시켜보기만 해도 되거든. 인수분해를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전개를 못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은 인수분해를 전개해서 원래식이 맞느냐만 확인을 해봐도 돼. 지금 바로 나오겠지만.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 응? 그냥 멈춰 있는 거야. 뭔가 특별한 기술로 정답이 빡 하고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수학은 진짜 풀이 과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보여주느냐, 본인이 계속 놓느냐가 중요한 게 결국은 여기서의 결론적인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 인수분해 과정을 항상 동일하게 뽑아줄 수 있느냐가 사실상 승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것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5번 잘 봐봐요. 2차 방정식 형태에서 쌤이 지금 아이씨 깜짝이야. 얘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하잖아. 그럼 이 뒤에 내가 가린 상수항이 x제곱 빼기 6x가 뒤쪽의 상수항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착각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36이라고. 36이라고. 아니면 3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서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완전제곱식의 이야기를 하는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완전제곱식 이야기를 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틀리는 편인데 그런데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 말이 식의 형태가 완전제곱식일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뭐겠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식의 형태가 완전제곱식일 거다. 요 말은 다 뱉는다고 했어. 그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못 바꾸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지? 이유는 그거 단 하나라니까?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요령에서 지금 얘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식 형태가 두 개에 대한 완전제곱의 형태고 얘를 x 더하기 3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x 더하기 6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x 빼기 3이든 x 빼기 3은 좀 맞으니까 좀 그런가?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여기를 36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9라고 하는 대답은 잘 해줬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이 원래 이 풀이 과정에 항상 존재한다면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돼. 그리고 왜 틀리는지도 그 라인을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 딱 그런 것 같아. 그냥 이게 그렇대. 우리 머릿속에 보면 뇌가 있잖아. 이 뇌가 부정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동작을 할 수 없는 거지. 그 동작을. 그리고 나도 이제 책에서 읽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나무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야산을
스키 타는 사람이 이렇게 가. 그 보면 되게 아찔하게 막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나무를 부딪히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부딪힌대.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을 생각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로 연결을 해서 그쪽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야 되는 과정은 그걸 가는 길에다가 모든 장치들을 다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9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9였어?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점검 x 빼기 3에 대한 완전 제곱이면은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정리가 얘가 9가 되려면은 아 m의 값이 5가 되면 되는구나 를 쫓아갔으면 좋겠는 거지. 얘기한 것처럼 일순간 틀려서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정답을 낳을 수도 있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 뭐 하고 있는지 알아? 4, 3.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무엇이?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둘이 어때야 돼? 같은 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라는 거야. 6, 6. 뭐가 틀렸어? 인수분해의 기본인 곱하기인데 그게 안 맞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치? 66도 왜 내려오는지도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지 않아? 그냥 숫자를 계산하기만 맨날 바쁘다는 거지. 이런 점검들이 계속 기초적인 거에서 좀 머물러 있었으면 합니다. 공통인근도 똑같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갔어? 자, 그리고 31번입니다. 자, 다음 줄 넘겨주면은 일단은 식 자체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을 우변이 24가 있으니까 3이 넘어가서 8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양변에 대해서 x 빼기 1은 그럼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풀마 루트 8인 걸 볼 수 있겠죠. 이항시키면은 x는 1풀마 루트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요 한 줄이 중요한 거죠. 그치? (33번) 과정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은 0이라는 이 식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양변, 그러니까 이 양을 통해 일단 1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밑줄치는 파란색이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상수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9가 들어가야 되겠고 9가 들어간 만큼 반대쪽에도 9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럼 좌변의 형태 완전제곱식은 어떤 꼴로 만들어져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고 반대쪽은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 10이니까 다음 줄 x 더하기 3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풀마 루트 10이 되겠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0까지 완료할 수 있겠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ABC 과정 쫓아갈 수 있겠고 그러면 이때 지금 만약에 써져 있는 숫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개수가 ABC가 있게끔 정리를 해준다면 ABC를 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면 뭐를 할 수 있겠어? 정리를 한 결과를 우리는 무엇으로? 근의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근의 공식은? 불러요? 뭐 분의? 2분의 A? 2A분의? 안 할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때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짝수 공식입니다. 짝수 공식은 뭐예요? B'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B가 짝수일 때 설정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 짝수 공식 불러요. x는 뭐 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운다 안 외운다 외웠다 못 외웠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야 해. 아예 잘하는 상태가 돼야 되고. 하나 볼게요. 여기서 요거까지 얘기해 볼게.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숫자 조금 바꿔서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여기가 문제가 아닌 건 알고 있음에도 좀 필요해서 한번 던드려 보자고. 일단 간다. 주어진 문제에서의 A를 2, B를 3,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근해 공식을 써주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이 되겠고,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분모가 하나지, 항이. 분자는 항이 몇 개야? 그러니까 얘를 다음 줄 한 줄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7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개수가 같다면은. 근데 그렇게 찢었을 때 약분이 되는 케이스는 여기도 무조건 같은 약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고. 잘 들어. 짝수 공식을 안 하는 근해 공식은 절대 약분이 될 수 없어. 절대. 자, 왠지 생각을 해봐. 어려운 얘기야. 개념이야. 잘 들어봐. 어려운 얘기야. 일단 그럼 약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2거나, 잘 봐. 일단 2가 가능성이 있지. 근데 2는 쌤이 바로 짝수 공식에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2를 제외하고 어떤 수가 약분이 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데 그렇게 약분이 되려면은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해야 되냐면은, 어려워.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수랑 약분이 되어야 하거든. 근데 A가 만약에 K를 약수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응? 그럼 기본적으로 요렇게 찢었을 때도 약분을 하려면은 B도 K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을 살펴보면은 문제 내용이 현재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근데 A는 어차피 K 갖고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B제곱은 B가 K를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K를 2개 갖고 있거든. 근데 이 근호 안에서 근호 바깥으로 탈출하려면 숫자를 몇 개 들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2개를 들고 있어야 되겠지. 짝수개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 2개를 들고 있어야 되지.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여기서 묶더라도 K는 여기서 2개가 인증이 됐잖아. 근데 A는 기본적으로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몇 개가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걸 누가 들고 있어야 돼? C가 들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약분이 되려면은 A가 어떤 K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려면 이렇게 찢어도 여기 바깥에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으니까 뿅뿅뿅 이렇게 약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K가 드러나려면 얘가 K의 배수일 때 B도 당연히 K의 배수이고 C도 K의 배수여야 된다며. 됐니?
그러려면 A, B, C가 모두 다 K의 배수이려면 이미 문제가 나왔을 때 K가 약분되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 줘야 돼. 그래야 짝수 공식을 쓰는 이유가 명확해져. 이게 나도 이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거잖아 솔직히. 뭐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봐야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 나에게도 사실. 근데 수업을 하고 너네한테 전달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래, 그 와중에도 발전이 돼. 점점점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정리가 되는 거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하지 않겠어? 그지? 자, 가볼게. 쌤이 만약에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는 0을 가지고 한번 근해 공식을 써볼게. 물론 얘는 3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개를 토대로 근해 공식을 써볼게.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 일단은 뭐야? 잠깐만 다시 할게.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6은 0으로 할게요. 그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 되겠지.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는 걸 준 거야. 봐요. 봐. 그냥 보라고 해주는 거야. A, B, C는 따로 안 쓴다. 괜찮죠? 괜찮지? 그럼 그대로 여기서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3, 12, 6 해주면은 빼기 7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죠? 그럼 안쪽에 계산한 결과가 6분의 9뿔마 루트 9가 되겠지. 됐죠? 근데 지금 6에서 6이 3 곱하기 2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근데 9라고 하는 친구 안에도 3이 들어있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9가 발생했으니까 루트 9는 어차피 3이기는 하거든? 3이기는 해 일단. 그런데 생각을 해봐. 81은 근호 안에 있던 식이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였잖아. 그치? 근데 b가 현재 뭐야? 9잖아. 9가 어차피 3을 두 개 들고 있는데 두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3을 어쨌건 하나, 두 개니까 하나만 쓰자는 거야. 왜? 제곱을 하면서 3이 몇 개가 됐어? 총 4개. 2개가 됐잖아. 원래 들고 있던 하나가. 근데 A가 어차피 3을 들고 있었지. 근데 C를 봤더니 C도 3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9가 묶어져서 9 빼기 8이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루트 9가 나가서 뭐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안쪽은 9 빼기 8이니까 1만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지. 됐나요?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정리해놓고 풀겠지. 그지? 양변에 3을 나눠서 정리해놓고 안 풀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태야? 약분을 한 상태라는 거야.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해 공식 후에 대처가 명확해야 돼. 왜냐면 중3 1학기 과정은 근해 공식을 들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근해 공식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약분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생각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짝수 공식이 아닌 공식은 절대 약분이 안 되게 세팅이 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번에는 짝수 공식이야.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윗줄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안쪽의 줄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였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공식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루트 8이 뭐요? 2루트이잖아. 그러면서 뭐가 보여? 앞쪽과 뒤쪽에서 뭐가 약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뭐가 돼? 1풀바 루트 2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한 이 공식 A가 1, B가 마일, C가 마일에 대해서 B'이 마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죠? 됐죠? 짝수 공식은 어떻게 써? 그리고 X는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계산 결과 뭐가 나오는 걸? 똑같은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봐봐.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의 개수, B 부분이 짝수냐 짝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결이 갈라져. 짝수인 경우는 무조건 약분이 돼. 홀수인 경우는 처음에 개수로 정리를 했으면은 절대 약분될 일이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왔는데 근데 본인들이 느끼는 거야. 짝수 공식 난 귀찮은데 그냥 원래 하는 거 할 줄 아니까 그냥 하고서 약분해야지. 이미 늦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해줘야 돼. 왜? 무조건 약분이 되기 때문에. 됐어요? 나머지 정리들도 동일하고요. 일단 숙제 분량은 똑같이 87쪽까지고요. 숙제는 언제까지겠어? 월요일까지입니다. 일단 봐봐요. 수요일날 들어오시면은 12시 맞춰서 똑 제대로 와. 준호가 1일 과제 제 1회부터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0번까지만 풀고 하원합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최초 기본이야. 알겠지? 근데 솔직히 한 타임 정도만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문제를 풀었는데 30분 만에 다 풀었어. 그 정도면 인간적으로 한 개 더 해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것 뿐인 거지. 오케이? 근데 50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적으로 쌤이 쟀을 때 걸리는 시간이 정말 빨라봐야 1시간 정도? 보통 대체적으로 그래. 예전에 쌤이 그 얘기 한 적이 있나? 예전에 되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는 머리가 좋았어. 머리가. 내가 두 가지 사건을 딱 얘기하면 이해가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친구가 누나가 있었는데, 얘기했니? 누나가 숙제하고 있다가 동생한테 물어봐. 그럼 동생이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알려줘. 그리고 얘의 유명한 일화는 얘가 황실 살았거든? 숙제를 오면서 해. 그 얘기했어? 그리고 오면서 하는 거야. 근데 걔는 요거 했을 때, 요거 똑같은 교재는 아니었지만 요 정도 급으로 하면은 150문제 풀고 가. 1시간 반 동안. 더 시킬 게 없어. 더 시킬 게. 응?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위적으로 그만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미리 공부해놓고서 미리 열심히 해서 미리 막 준비해놓으면 그 정도가 되는 거잖아. 수능은 어차피 우리가 천재를 구분짓는 시험이 아니야. 단순하게 반복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만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문제들이라고.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내용 설명은 대략 이해됐죠? 일단은 촬영은 끄고